자, 우리 맨 마지막에 명도와 인도를 좀 보고요. 실사례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경매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무섭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명도죠. 이거 안 나가면 이거 어떡하지? 예. 저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주택만 쭉 했는데, 예. 뭐 아파트, 빌라, 주택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단 한 번도 명도 지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다 나갑니다. 나가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대출을 받고 집을 날리는 집주인의 입장이든, 예, 전세를 잘못 들어가고 전세금을 날리는 입장이든, 돈을 날리고 살던 집을 쫓겨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루라도 더 버티는 게 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근데 보증금의 일부라도 배당을 받게 되면은요, 새로 받은 경락받은 집주인이 내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가 나를 애미기면 나도 애미기면 되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애 안 비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집주인이 소유자이거나 배당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거나 이래 될 때는 이제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요, 자, 명도의 방법에 첫 번째 인도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명도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요, 옛날에는 전부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자, 소송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장 만들어서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피고, 즉 세입자나 전 소유자한테 송달하고, 그러면 답변서 올 때를 기다려서 재판 기일 잡고, 예, 또 재판 한 번 하면 끝납니까? 너 왜 안 나가니? 뭐가 억울하니? 그래 그럼 항변해봐라. 다음에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3, 4개월, 5, 6개월 그냥 가죠. 그럼 난 경락받아 놓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항소하고 가시평 맞고 이러면은 뭐 1년, 2년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경매의, 원활한 경매의 진행을 방해한다 라고 해서 생긴 게 이 인도명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 한 장 가지고 판결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표현은 결정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명도 소송의 판결문처럼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인도명령은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금 납부할 때부터.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어가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소유자, 점유자, 요 세 사람만을 상대로 합니다. 자, 채무자는 누굽니까? 집주인 이야기죠. 예. 소유자 집주인 이야기죠. 채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돈을 빌린 사람이 여기를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그 소유권이나 채무자도 없으면서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점유라는 깔고 앉았다 소리죠.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입자. 예.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법원에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집주인한테는 인도명령하면 바로 나옵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즉시 나와요. 이 즉시라는 개념이 보통 일주일, 2주일이면 나와요.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자인 경우에는요, 꼭 신문기일을 엽니다. 근데 이 신문기일이요, 판사 지 마음입니다. 바로 안 잡아줘요. 이게 배당을 다 끝내고, 배당을 끝내기 위해서 배당기일을 잡고 신문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배당기일 직전에 잡아요, 신문기일을. 그러면 배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같은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전부 대금 납부가 다 돼야 배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송파의 빌라를 이것 때문에 내가 경락한 지 10개월 만에 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이에요,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도명령을 갖다 안 할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합니다. 명도 소송에는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이 인도명령, 소유자에 대한 거, 임차인에 대한 거, 명도소송, 점유이전 가처분 전부 예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요, 요거 그대로 쓰십시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요, 법무사에 가면 인도명령 신청 하는데 요거 50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요. 명도소송 50만 원에서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예. 직접 쓰세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딱 요렇게. 딱 그 해당되는 거 내용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주소 쓰시고, 서울 동부 친정 취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타경 메토 부동산 강제기밀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고합니다. 이유는 신청인은 강제기밀 사건 물건번호 2번의 기밀 절차에서 매수인이다. 매각 때문에 좀 납부했다. 그래서 근데 피신청인은 전 소유자다. 채무가 신고는 낙찰됐고 새로 소유권 취득했는데 전 소유자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 근원 없는 점유이다. 그래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인도 안 해준다. 그래서 납부일로부터 6일에 경고하지 않았으니까 인도받기 위해서 이 사건은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는 대금 납부 확인서만 딱 첨부하면 돼요. 손달료는 법원에서 내면 되고, 예.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등기부등본에 보면 딱 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맨 위에 등기부등본 보면 주소 나오죠? 그 밑에 보면 한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나오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나오죠? 주소에 대지 몇 평방미터. 그래서 또 갈로 해갖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나오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쓰시게 되면요, 요거 그대로 쓰십시오. 자, 이번에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청 이유가 좀 다르겠죠. 소유권을 임차인 신청인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피신청은 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즉 내가 인수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피신청의 점유는 권한 없는 점유이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명도소송 한번 볼까요? 원고 이름이 나오고 피고 이름이 나옵니다. 소송 제목은 건물 인도 등 청구입니다. 다음에 쓰실 때 요거 그대로 쓰십시오. 자, 청구 취지. 판결을 이렇게 내달라는 뜻이 청구 취지입니다. 판결을 어떻게 내줘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판결 선고일까지 20%의 비례연수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며칠부터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시평할 수 있다라는 판결.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 청구 취지에서 인도하라는 내용은 아시겠죠? 그 밑에 이 600만 원과 매월 200만 원이 뭐냐 하면요. 600만 원은 이 소송 할 때까지 너네들이 공짜로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세내라는 소리고요. 지금부터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세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금액대로 판결이 나오진 않습니다. 청구하는 건 내 마음이고 판결을 내려주는 건 판사 마음이죠.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얼마가 나와도 나옵니다. 근데 금액 나오기 전에 판사랑 웬만하면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나가면 당신은 돈 받지 마라 이러고. 그것만 해도 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청구 원인을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이렇게 쭉 적고 별지 목록 기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등본 내용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거요. 다음에 하시게 되면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방 3칸짜리 아파트 30평을 갖다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도명령을 갖다가 해가지고 인도명령 받아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나가요. 집달리를 통해가고 지평을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자, 인도명령을 누구를 상대로 받았습니까? 전주인을 상대로 받았단 말이죠. 전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은 없는데 방마다 거실까지 주방까지 5군데에다가 5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딱 붙여놓고 가방 보따리 하나 딱 달아놨습니다. 이러면 이게 점유가 바뀐 거예요. 나는 전 소유자가 이 집을 깔고 앉아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러 가보니까 깔고 앉은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를 상대로 한 결정문, 판결문을 갖다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체 집행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또 가죠. 시간이 또 갑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네가 깔고 앉아 있지 않았느냐? 네가 깔고 앉아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지 마라. 이게 점유 이전입니다. 내용 볼까요?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관용적인 문구입니다.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채무자가 누구냐?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전 소유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걸 갖다가 왜 4가지를 설명을 드리느냐면요, 사람들이 왜 나가느냐 하면요, 경락을 딱 받으면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제일 먼저 인도명령 신청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집행하십시오.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 동시에. 그리고 소장도 보내세요. 이게 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는데요. 제가 오늘 샘플을 드렸습니다. 요거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예, 요거대로.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넣고 요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2주 동안 연달아 나오신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거 법무사가 하면은 돈 1, 200만 원 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해갖고요, 세입자가 됐던 전주인이 돼서 딱 받아보면은요, 딱 받아보면, 소장 딱 받으면은요, 인도민정은 별 신경 안 쓰죠. 자기들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소장 딱 받으면은 돈 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에 돈 내라고 딱 돼 있으니까 딱 받으면, 아, 이거 계기면 잘못하면 돈 물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쫄지요. 예. 마음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죽입니다. 이거는요, 신청하면은요, 3, 4일이면 결정이 나와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법원 집행관실에 일주일 안에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일주일 안에 집행신청하는데 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이 강제집행신청서에다가 내용 쭉 적어가지고 여기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이때 있죠. 여기 동그라미 딱 치가지고 도장 콩콩 찍어갖고 집행관실에 딱 제출하면요, 그 아까 받았던 인도민정 결정문 가지고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문 가지고 제출하면요, 집행관실에서 고지서를 줘요. 비용 내라고.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집행하는데 집행 비용이 10몇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그래갖고 은행 납부하면은요, 집행관이 일주일 안으로 집행 날짜 잡아줍니다. 그러면 가죠, 현장을. 가가지고 이런 경락 받아가고 집 안 나가는 사람들 문도 안 열어줍니다. 사람만 욕하고 또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 없습니다. 집행할 때 정인 2사람 딱 데리고 오라거든요. 데리고 가면은요, 열쇠 뜯습니다. 열쇠 떼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있든 어떤 딱 붙여요. 이 부동산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카단 메토 사건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점유 이전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딱 붙입니다. 딱 집 입구에 제일 잘 보이는 거실 입구에 딱 붙여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장난을 못 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조선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알아요. 이게 자기들이 쫓겨나는 걸 갖다가 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눈앞에 안 닥치면 겁을 안 내요. 이거 딱 뜯고 들어가고 집행하는 것도 우 들어가면은요. 전부 겁먹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그렇게 욕을 하고 뭐 비키주니 안 비키주니 도둑놈이 어쩌니 하던 사람들,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도대체 이야기 좀 하려고 가면은 새벽 5시에 가도 불이 꺼져 있고 밤 저녁 7시 가도 불이 꺼져 있고 배를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고 항상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알고 봤더만 이 사람이 날 피하려고 집에 불도 안 켜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절박한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이거 딱 붙이고 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되었던 전 소유자가 되었던 이 인도명령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소송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쭉 보내놓고 나면요 다 손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어차피 당신들 나가실 거 아니냐고. 당신도 금전 손해보지 말고 나가시면 내 집행비용 안 들어가는 거 내 이사 비용으로 줄게. 현명한 선택하시라고. 다 손듭니다. 다 손듭니다. 그래서 명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하십시오. 시작할 때. 참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 임차인이나 전 소유자한테 굽신거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마음 상하게 개기면 어떡할까 겁내지 마세요. 돈은 내 돈 들어갔습니다. 난 당당해야 돼요. 나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살고 싶으면 내하고 계약을 재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세를 내든지 당신 왜 남은 집에 사냐고 하고 과감하게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조선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만만하게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서 이런 방법들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갔노? 재경매 물건이에요. 재경매 물건인데 재경매는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요게 최저 경락 가격의 20%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저 경락 가격이 41%까지 떨어져 있죠. 자, 볼까요? 5월 20일 날 정주원이가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가에. 근데 포기했죠. 그래서 11월 11일 날 재경매가 들어갔어요. 쭉 떨어져 가지고 이 박봉렬이라는 사람이 또 1억 1,700에 받았어요. 62%에. 근데 잔금 납부 안 한 거예요.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41%까지 내려왔는데 자, 두 사람이나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 다 보증금을 날린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날렸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10년도 6월 15일이죠. 그러면 6월 15일 이전에 전입 온 사람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을 내가 안아야 되죠. 여기 보니까 우윤재란 이 사람이 91년도 8월 10일 날 전입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정숙이나 선광원이나 박보윤이는 그 이후에 전입했지만 보증금이 다 나오고 다 나왔죠.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우윤재만 배당 신청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법원 조사에서도 주민등록번호상 지천 동 2호로 나오고 실제로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걸로 법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낙찰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동사무소 확인을 하니까 이 우윤재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었을 뿐더러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실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보실 때 불확실하다고 해서
91년도에 전임한 사람 내가 가보니까 살지도 않던데 못 찾은 사람이 없던데 이거 뭐 그냥 전임만 해놨겠지 대학력 없겠지 라고 추측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실제로 대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확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입일자가 무조건 말소기준권리에 먼저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물건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자, 이 물건은 유치권 물건입니다. 예, 시흥에 있는 빌라네요. 예, 자, 빌라인데 감정이 2억 6,500이 나왔고 건물이 요거는 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용이 18평 같으면은 예, 요게 방이 조그만 거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으네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23평, 24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6,500 같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보존 등기가 12년도 됐으니까 지은 지 3년 됐네. 예, 요거 괜찮네요. 물건이. 위치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그래서 이게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가. 예, 떨어졌는데 이게 왜 떨어졌느냐? 물건 자체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유치권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4년도 8월 13일 날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이거는 유치권이라는 건 뭔가 설명을 드렸죠. 이 집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서 4개 있으니까 예, 당신들은 기납받아봐도 사용 못한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근데 유치권에 우리 요 밑에 쭉 보면은 여기 유치권 신고인 김미옥으로부터 1억 2,100만 원에 대해서 본건 건물에 가서 유치권 신고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 그러면 본건 목록 4의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예? 근데 말이에요. 내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봤다 치고 예, 가보니까 정말 목록 4에만 요게 있고 요거는 지금 목록이 1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매 사건 번호에 물건이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에 앞 빌라 4개가 동시에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거는 이 물건에만 붙었다는 겁니다. 이 집 때문에만 붙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제가 유치권 행사에 예, 요건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점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점유의 공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건 사에는 요렇게 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왜 사람 없냐 이러면 내 여기 있었다고 지지로 엉뚱한 데 있었으면서도 이게 나오는데 물건 2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물건 2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가지고 사전에 촬영 다 해놔놓고 예, 주변 사람들 저건들 녹취해놓고 예, 이러면은 이거 나중에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우리 이 물건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조금 좋게 땡기네 이거. 자, 우리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물건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지도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석수역 뒤에 그 유통상가 옆에구나. 지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시흥대로예요. 시흥대로고 여기가 넘어가면은 저 안양이고 여기 시흥 유통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석수전철역이에요. 여기서 석수전철역까지 철제상가 여기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 도보로 한 6, 7분 되는 거리고 여기가 요로 여기 산이거든요. 살짝 올라가는 경사지예요. 여기가 거의 평지죠.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나 예, 주거 여건은 이게 괜찮은 곳입니다. 요 앞에 뉴타운이 있고 예, 지구 예정이고 그 학교들이 있고 예, 주거지역으로 괜찮은 곳이네요. 요 다 저거고 예. 저기 유탄 석술 유탄에서 재개발 지구 아닌가요? 아, 이게 재개발 지구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예? 예, 저 점수를
뉴태원으로 예, 지정돼 있네요. 그렇네요. 예, 맞네. 지정돼 있네. 그래서 이게 지정돼 있는 거는 이게 고심한 데 가지고 개발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예, 이 물건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죠. 그죠? 자, 이거 재개발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괜찮고, 예, 뭐, 좀, 약간 좀 땡기는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쭉 보고, 땡기는 물건이 있으면 지도로 확인을 해보고, 우리 로드뷰 한번 볼까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예. 저 뒤가 그 산이거든요. 여기가 살짝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의 평지예요. 다 응찰할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물건을 찾는 요령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봐서 이게 지금 남향인지 북향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죠. 이게 다음 지도가 이 방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남향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향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남향이고 남향 앞에 이게 탁 트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진입로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16m 도로 폭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주거로서는 예, 요 괜찮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괜찮다 이러면은 간식 물건 등록을 딱 해놔놓고 현장 가보는 거죠, 이제. 가보고 이제 주변 여건 좀 보고 살기 어떤지 좀 보고 예.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부동산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되냐, 무슨 문제는 없냐, 여기 재개발 어떻게 돼가냐, 뭐 재개발 조합 개선돼 있으면 조합 사무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가냐, 나 여기 집 살라고 한다. 뭐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집 살라고 물어보는데. 예. 그렇게 물건을 찾으십시오. 예. 3월 4일 날 입찰이 됐는데, 예, 1억 8천에 낙찰이 됐네요. 8명이 붙었네요. 65%. 괜찮네요. 자, 우리 시세 한번 볼까요? 국토해양부에 들어가면, 예, 다세대 연립 실거래가 조회를 한번 가볼까요? 금천구 시흥동이었죠. 아까 평수가 53평방미터짜리였죠. 53평방미터 비슷한 게 예, 거래가 한 1억 8천에 일어났네요. 매매가. 2001년도에 건물 지은 게 1억 8천에 매매가 일어났네요. 이게 건축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빌라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에스톤파크 A동이 요 근처에 있는 건데 14년도 지은 건물이 예, 2억에 매매됐네요. 언제 2억에 매매했다는 거예요? 14년도 지었고 여기 15년도 1분기에. 자, 그래 되면 아까 그 빌라를 예, 1억 8천에 건졌다 이러면 예,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잘 건지는 건 아니지, 많이 남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밖에서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 골치 아프게 검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집 하나 사면 매덕이 움직이고 손해를 보고 이득이 보면 1, 2천, 3, 4천이 움직이는데 그 정도 머리 안 아프고 돈 벌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할 필요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경매가 저한테는 거의 취미생활입니다. 예, 그건 재밌더라고요. 낙찰가 맞추는 것도 재밌고 예,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이트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찾으면서요. 예, 이것도 비교적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국민주택 규모를 이야기할 때 85평방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32평짜리인데, 여기 이제 최저가가 감정이 45,700 나왔는데, 최저가가 2억 8,500 나왔어요. 그래서 권리관계 문제가 없고, 위치나 구조도 공연은 괜찮을 것 같고,
예, 이게 경인국도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전에 보면 좀 괜찮아 보여서 담아놓은 건데, 이건 단지예요. 조금 되긴 됐어요, 이게. 보존 등기가 2002년도 됐는데, 아파트는 한 10년 넘어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2개 붙었고 드레스룸까지 있으면, 요거는 지하 주차장까지 있는 건물이거든요. 예. 요거 이번에 날라갈 거예요. 이번에 2억 8,560 같으면 3억 5,700 같으면, 예. 거의 한 3억 조금 넘게 날라가겠네요. 예. 날라갈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여기 이제 부천 쪽에 가까운 저 지역, 강서 쪽, 그리고 도봉구 쪽, 노원구 쪽, 예, 이쪽이 경락 가격이 좀 낮습니다. 좀 낮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강 주변이 경락 가격이 좀 높아요. 그리고 강을 갖다가 바라보고 끼고 있는 데는, 그게 또 조금 높다 하더라도 바라볼 수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성수동가 말이에요. 예, 성수동과 압구정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압구정은 무지무지하게 비싸죠. 근데 성수동은 그만큼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강에서 좀 멀긴 하지만 금호동이나, 예, 이쪽도 산 쪽으로 올라가면 앞에 탁 트인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눈여겨 좀 보시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내가 좀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되면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다니셔야 돼요.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게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남기냐 못 남기느냐는 발품을 갖다가 얼마나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파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처럼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저 혼자 찾았거든요. 방법들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해왔던 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매학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명도소송, 인도소송, 점유이전 가처분, 경매 좀 하는 사람들도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자체를 몰라요, 경매 좀 하는 사람도. 이거 한다고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사이트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봅니까? 저번 시간에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신 분 계시냐고요. 따라 해보시라니까요. 가입하셔가지고. 예. 그대로 해보면요,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 돈 들여서 직접 입찰 안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입찰법정 가보시고, 분위기 보시고 하면요, 입찰법정 한번 가보세요. 입찰법정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때, 남대문, 동대문 새벽시장과 이 입찰법정을 가봅니다. 거기 가면은요, 사람들한테서 뭘 느끼시느냐 하면요, 물고기 바다에서 금방 잡아서 건져놓으면 펄떡펄떡 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펄떡펄떡 뛰는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지죠. 입찰법정과 새벽시장 한번 가보세요. 입찰법정 가보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눈치작전, 신경전이 눈에 보여요. 눈빛이 바짝바짝합니다. 그리고 그 입찰법정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입찰하는 사람은 20,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감각을 익히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매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매 학원들요, 이런 노하우를,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 돈이 되죠. 예,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경매란 이런 것이다, 건조당이 어떻고, 가압류가 어떻고, 이런 개념 설명과 경매 절차, 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낙찰받는 입장에서 경매 절차 알면 뭐 할 건데요.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매 그렇게 하면은요, 첫째는 자기들한테 위임해가지고 낙찰부터 명도까지 자기들 위임받을 걸 원하고, 두 번째는 명도가 어려우니까, 예, 낙찰은 너가 받더라도 명도는 내인데 맡기라. 예, 이 목적으로 명도 한 건 진행해주면요,
걔들 300에서 500 받습니다. 실비 별도 하고요. 자기들 수수료만. 법원에 들어가는 실비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평짜리 명도하는데 법원 들어가는 실비가 한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자기들 수수료를 300에서 500달라 그래요. 그 목적으로 강의합니다, 그 사람들. 예, 저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제가 해왔던 방법들, 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저 혼자 알고 가기는 아까웠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려면 예, 이렇게 신경 쓰시고 노력하고 아시고자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